보면 우리가 이제 통계를 배우고 나서 통계적 추정이라는 걸 반드시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 통계 처리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뉴스 같은 데 할 때 통계 처리하는데 통계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해요. 그럼 5천만 명을 갖다가 전부 다 일일이 다 누구 대통령 선거 때 누구 뽑을 거예요? 5천만 명 다 물어볼 수가 없지. 그럼 그게 투표하는 거지. 그게 무슨 그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5천만 명을 갖다가 모집단이라고 해요. 모집단. 이때 이 모자가 어미 모자를 써요. 어미 모자 이렇게. 그러니까 모집단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는 그거는 투표지 추정이 아닌 거야. 여기서 몇 명만 뽑는 거야. 예를 들어서 5천 명만 뽑자 이거 5천 명. 5천 명만 뽑으면 5천 명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누구 뽑을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하면 표본이라고 해요. 표본 집단 줄여서 그냥 표본이라는데 그러면 이 5천 명에 대한 평균이라든가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구할 거 아니에요? 이걸 구해가지고 얘를 가지고서 이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알아낼 수 있으면 굉장히 효율적인 거예요. 그치? 5천만 명을 다 안 하고 5천 명 갖고 5천만 명의 그걸 하는 거 이런 거를 추정이라고 하는데 추정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신뢰도를 95%로 추정하는 방법이 있고 신뢰도를 99%로 추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이 사이에 또 뭐 97%도 있고 이러는데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줄은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신뢰도 95% 추정한다, 신뢰도 99% 추정한다 이런 건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우주 안에 있을 것 같아. 이건 100%지, 그지? 아니다. 내가 죽어버렸으면 우주 안에 없을 수도 있지. 하여튼 지구 안에 있을 것 같아, 선생님이. 이게 99% 정도 되고 95%는 내가 지금 대한민국 안에 있는 것 같아. 저 선생님은 지금 대한민국 안에 있을 거야. 이게 95%. 그러니까 약간의 오차. 그러면 어느 게 더 신뢰도 더 이렇게 많이 쓰냐면 95%를 많이 쓰는 거야. 왜냐하면 99% 추정하는 것도 사실상 추정의 의미가 없는 거야. 예를 들면 누구를 뽑을 겁니까? 이랬는데 이미 누가 될 것 같은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묻는 거야. 이게 99%야. 큰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좀 알아두면 됐고 표본이 있고 모집단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X라고 한다면 모집단에 있는 이 어떤 5천만 명을 X라 한다면 얘는 X 위에 이걸 붙여 이걸 옆으로 선 하나 긋는 걸 바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제 모집단에서 위에 꼬다리만 조금 떼온다 이런 느낌으로 대갈통 아니고 이걸 X바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다 이거 알겠지? 그러면 이 X바에 대한 평균이다 해가지고 1을 이렇게 쓰는 거죠. expectation 그래서 X바. 그래서 위에 바가 붙어 있으면 얘는 표본이다. 거기서 떼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V에 X바다 이러면 위에서 이렇게 요만큼만 떼었다. 시그마에 X바다 그럼 위에서 이걸 떼었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면 좋겠고 모집단은 그냥 2의 X, 2의 X, 그 다음에 시그마의 X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된다는 거 됐죠? 그래서 일단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통계조사에서 조사 전체 전부 다 조사하는 거를 전수조사라고 하고 이 5천만 명 전부 다 조사하는 거를 전수조사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조사하는 거를 표본조사라고 한다. 이런 용어들 좀 알아두면 되지. 전수조사, 표본조사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다. 그 다음에 모집단과 표본. 그 다음에 복원이 있고 비복원이 있어. 이렇게 뽑아가지고 여기서 그냥 끝내는 거는 비복원이야. 비복원. 비복원. 근데 뽑은 걸 다시 잡아 넣어서 다시 또 뽑아. 그러면 그거는 복원 추출이 되는 거야. 복원. 복원과 비복원은 이거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동전이 뭐 100원짜리
500원짜리, 10원짜리 동전인데 뽑았다가 다시 넣은 다음에 뽑는 거는 복원 추출. 근데 항상 뽑을 때마다 조건이 똑같겠지 그거는. 근데 비복원은 뽑은 거는 이제 제하고 나머지가 또 뽑는다. 이게 복원이다. 이런 말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평균 이런 말 쓰고 분산 이런 말 쓰고 모자를 다 붙이는 거죠. 표준 편차 이런 말을 붙이는 거고 얘는 그냥 평균이 아니고 표본 평균 표본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죠.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이렇게 이름을 다 붙인다라고 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공식들이 좀 있을까, 그지? 공식들. 공식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거. 지금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거. 그러니까 n개 뽑는다는 거야. 뽑았을 때 이 표본 평균과 모평균과의 관계는 어떠냐? 공식이 같다는 거야. 이거랑 모평균 2의 x가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은 같다는 거야. 이 5천만 명에서 5천명 뽑아가지고 그 5천명의 평균이랑 5천만 명의 평균은 같다는 거. 선생님 그거 같은지 어떻게 증명합니까? 우리 그 증명할 필요 없어. 그 증명하고 막 이런 거 하려면 통계학과 가서 배우면 되고 우리는 그냥 이게 같다고 놓고 문제 풀어라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 그다음 분산은 어떻게 되냐면 분산은 이게 모 분산을 Vx라고 한다면 이게 모분산을 Vx라고 하면 잘 생각 한번 해봐. 5천만 명에서 뽑아가지고 거기에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 정도하고 5천명 뽑아가지고 몇 명 정도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지는 걸 평가해봤을 때 어느 게 더 오차가 날 가능성이 높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명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간격이 촘촘하잖아. 근데 우성이랑 나랑 둘이만 딱 해. 그런데 난 여기 우성 저렇게 있으면 우리 둘이 간격이 엄청 커질 수도 있지 이게. 그러니까 숫자가 작을수록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표본 분산의 숫자가 클 가능성이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모분산 이거 어떻게 설명했나? 이거를 이게 나누는 거야. 이렇게 n으로 나눠버린다. 좀 설명 좀 애매한데 이렇게 하면. 자, 분산 그러니까 표본의 분산은 모분산을 n으로 나눈다 이렇게 기억을 해. 그럼 공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얘 모분산 시그마 x를 다시 여기다 루트 씌우는 거니까 루트 n분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여기다 루트 씌우면 그 nvx에다가 루트를 이렇게 씌우면 어떻게 돼요? 이거 루트 n분의 루트 vx가 되고 이게 뭐냐면 시그마 x가 되겠지. 그리고 이게 루트 이렇게 간다. 여기까지. 그래서 저거를 하나 그냥 그래서 표본 분산은 모 분산에서 n을 나눈다 이렇게
그렇게 좀 공식적으로 하나 알아두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따르든 따르지 않든 그 n이 충분히 크게 되면 이게 표본은 이제 결론인데 표본 x 반은 정규 분포를 우리가 어떻게 표시했었지? 지난 시간에 n으로 했죠. n 가로 n 시그마 제곱이었지. 근데 시그마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제곱인데 시그마에 해당하는 게 시그마 제곱이지. 이 분산을 우리가 보통 시그마 제곱이라 써. 얘가 시그마니까. 그럼 시그마 제곱은 n분의 그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쓰면 된다. n분의 시그마 제곱. 요거 이렇게 써야 되겠네. 이게 시그마 제곱. 얘를 갖다가 모분산 이거를 보통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고 얘를 보통 n이라고 써. n 시그마 제곱. 얘는 시그마 쓰는 거니까 요 n분의 시그마 제곱. 요게 요렇게 와서 n분의 시그마 제곱.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얘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n은 노멀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n, 시그마 제곱 썼었잖아.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당연히 얘 정규 분포 따르면 표본도 정규 분포를 따를 거야. 근데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르든 따르지 않든 얘가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 그 부분. 그래서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를 때는 표본의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정규 분포를 따르고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 그러니까 이 표본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무조건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고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얘 표본이 n이 무수히 크면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표본은 언제든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 그러면 이거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종 모양으로 됐잖아.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해서 이 센터가 m이고 여기가 이제 x였지. 이걸 이용해서 표준화 작업을 해서 계산하는데 지장이 없는 게 하라 이거야. 됐죠? 그럼 우리는 통계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통계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알겠다. 우리는 그대로 따라서 계산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표본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추정에 대한 얘기지. 추정. 오늘의 제목은 통계적 추정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추정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잠깐. 그래서 추정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추정은 제목이 뭐의 추정이냐면 모평균의 추정이다. 이게 누구를 추정한다고? 이 모평균을 추정한다고. 모평균의 추정에 대해서 얘기한다. 추정은 표본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모집단의 성질, 즉 모집단의 평균, 표준 편차 등을 추측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한다. 아까 했던 얘기지.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모평균을 추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 그러면 정규 분포 n이 n, 시그마 제곱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모집단 크기가 n인 표본을 크기가 n인 표본을 따가지고 실내 구간의 모평균의 실내 구간과 실내 구간의 길이를 한번 체크해 본다 알겠을 때 얘가 이제 정규 분포니까 이렇게 갈 거야.
그리고 여기가 이제 표준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Z라고 하고 센터를 0이라고 하면 여기를 이제 95%로 추정한다. 그럼 여기가 이제 95% 추정된다 이랬을 때 여기가 1.96이 잡히면 여기는 마이너스 1.96이 잡히면 얘가 첫 번째 해당하는 95% 추정입니다. 95%로 이 여기서 말하는 95%라는 건 뭐냐면 신뢰도야. 신뢰도 95%. 신뢰도 95%로 추정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95%라는 것은 요 넓이가 지금 두 개 다 합한 게 95%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반띵하니까 이거 0.495인가 뭐 그럴 거야. 아무튼 요거를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를 신뢰 구간이라고 말을 써. 신뢰 구간. 신뢰 구간. 신뢰 구간은 어떻게 쓰냐면 여기서 모평균이라는 게 m이야. 모평균을 m이라고 하고 표본평균을 x바라고 그냥 원래는 x바가 아니고 2의 x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모평균을 m이라고 하고 표본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신뢰 구간은 뭐냐면 이 누구를 추정하는 거냐면 우리는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니까 모평균 m이 x바에서 뭐와 뭐 사이에 있다는 거야. 이렇게 뭐와 뭐 사이냐면 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빼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를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표시하는데 이 k 값이 이렇게 95% 신뢰도로 할 때는 이 k 값이 1.96이고 이게 99%의 신뢰도로 할 때는 이 k 값이 2.58이 돼요. 이건 선생님 어디서 아닙니까? 이 표준 정규 문법 표에서 아는 건데 여러분들 이걸 그냥 외워두면 좋아요.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의 길이.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이 센터를 기준해서 이만큼 가고 이만큼 가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2배가 되는 거지. 2 곱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여기서 이 공식에서 신뢰 구간 길이를 구하라. 신뢰 구간 길이를 구하라 하면 이걸 2배 2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공식을 외워두면 된다는 거야. 왜 2가 붙느냐? 양쪽으로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양쪽 날개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된다. 자, 이 숫자가 내가 학교 다닐 때 잘 안 외워지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나름대로 또 머리를 썼지. 어떻게 썼냐면 95에다가 1을 더하면 얼마지? 1을 더하면 95에다 1 더하면 1%가 아니 그냥 1을 더하면 95 더하기 1은 얼마야? 그래 그렇게 하면 돼. 1.96 1을 더하니까 96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99% 나를 만족시킬 주는 오빠가 있어. 맨날 이렇게 이 학생들이 이제 이거는 잘 외워질 것 같은데 나를 만나면 뭐 맛있는 거 다 사주고 선물 사주고 99% 만족해주는 오빠의 성이 뭘까? 이 오빠. 그렇지 이 오빠의 이씨야. 그래서 이 오빠 나 이렇게 외웠어. 이 오빠 다 외워지지? 99%는 이 오빠 95%는 1.96 학교 다닐 그 실내 구간과 실내 길이가 95%, 99%다 적용되는데. 이거 아니지 지금 이거 95%일 때이고 요 부분의 숫자가 바뀌어. 99%일 때는 2.58을 넣으면 되고 이렇게 99%일 때는 1.9 대신 1.5. 이게 1.96일 때는 95%.
99%일 때는 2.58.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니은은 신뢰도가 99%일 때인데 이 99%일 때랑 95%일 때를 동시에 지금 표시하려고 한 게 지금 이 K라고 해가지고 K 자리에다가 95%일 때, 99%일 때 넣는 K 값이 요거라는 거지. 95%일 때는 1.96, 99%일 때는 2.58.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가끔 1.96 대신 2를 넣으라고 문제에서 줄 때가 있고 99%일 때는 3을 넣으라 뭐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게 주어질 때도 있는데 안 주어지면 내가 이렇게 외워서 쓰면 돼. 그래서 그 외울 때 그 K 값을 갖다가 이렇게 K 곱하기 루트n분의 시그마. 루트n분의 시그마가 뭐니? 아까 표본에서의 표준 편차였지. 루트n분의 시그마가 표본의 표준 편차. 표준 편차 이거. 표본의 표준 편차였다. 자, 우선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할게. 우리가 이제 모평균의 추정,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통계적 추정인데 추정한다라는 게 뭐냐? 추정한다는 것은 내가 표본을 뽑았는데 그 표본의 평균이라든가 표준편차 분산을 구했을 때 그거를 바탕으로 모평균, 표본, 표준편차, 분산을 예측해내겠다는 거예요. 그 예측하는데 우리가 신뢰도를 요즘도 보면 이렇게 선거 지금 이제 돌입했잖아. 그래서 뭘 이렇게 공표할 때 신뢰도 뭐 97%에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오차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방송에서 해요. 그게 이제 신뢰도 99%하고 신뢰도 99%를 주로 이제 우리 문제에서는 이걸 주로 다루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런데 그냥 교과서 기준으로 95%, 99%의 의미는 뭐냐면 신뢰도 99%라는 얘기는 하나만한 얘기를 하는 거죠. 대한민국에 선생님이 있다. 이게 신뢰도 99%. 서울에 선생님이 있다. 95%. 이렇게 신뢰도가 숫자가 크면 하나만한 얘기를 한다. 즉 통계 처리를 하는데 하나만한 통계 처리하면 돈만 아깝잖아, 그지? 그래서 주로 이제 기억을 많이 다루게 되고 그랬을 때 얘가 이제 신뢰 구간이라는 게 있고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게 있는데 95%라는 것은 이 넓이가 지금 확률이잖아. 정규 분포를 이루는 곡선에서의 이 넓이를 이제 우리가 확률로 처리했었는데 얘가 95%가 된다는 거야. 95%가 되려면 95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2로 나누면 얼마냐 이게 2는 4, 95 나누면 2 하면 얼마야 빨리 계산 안 되니? 2, 4, 8, 15, 2, 7에 14, 10 그죠? 5, 10 딱 나오지? 이 47.5%만 그러니까 요 반띵한 넓이가 47.5% 그러니까 실제 문제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와? 0.475가 될 거야 4750 이걸 표준 정규 분포 지난 시간 배운 Z로 변환시켰을 때 그 표에 보면 0.4750이라고 나오면 그거 곱하기 2 하면 여기다가 곱하기 2 하면 얘가 0.95라는 숫자가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럼 얘가 95%로 추정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 그랬을 때 요 넓이가 95%일 때는 얘가 1.96이라는 숫자를 Z 표준화시킨 Z 값을 이 자리가 1.96이라고 되어 있으면 95% 추정했다는 뜻이고 가끔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를 2라고 써놓는다고 이 표에서 이 그림을 딱 주고서 그럼 이게 2라고 적혀 있으면 역시 그것도 그냥 95%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 자리에 2.58이 있으면 99%다라고 인식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숫자를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안 주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외우는데 95%에 1을 더하면 96이니까 95%일 때 K 값은 1.96이다 외워주면 좋고 99%다 이러면 K 값은 99%날 만족시켜주는 오빠가 있어 상현 오빠의 성은 이씨야 그래서 이 오빠 이렇게 딱 외워두면 좋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신뢰 구간의 길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있느냐 이거야 이 데이터 값이. 그러면
이 양쪽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가니까 곱하기 1을 해줘야 되는 거고 95%의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면 1.9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다.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어디서 나왔냐면 과거 정규 분포 이 정규 분포가 이제 표준 정규 분포가 되면 표준 아니고 이 정규 분포의 표본도 정규 분포를 다룬 데 있잖아. 그랬을 때 방금 n, 루트 n분의 시그마 의 제곱.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썼지. n, 시그마 제곱 이렇게 썼었잖아. 여기서 요거에 이게 분산을 의미하는 거니까 요거에다 루트 씌운 게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루트 n분의 시그마 거기서 왔다. 그러니까 얘가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것은 의미를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표본의 표준 편차를 두배하는 거다. 표준 편차라는 게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진 정도가 표준 편차인데 그거를 두배하면 그게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그래서 2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외워두고 k 값만 95%일 때는 1.96을 넣어주면 되고 99%일 때는 2.58을 넣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실내 구간은 이건 길이고 실내 구간 자체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뭐의 실내 구간이냐면 모평균 여기 가운데가 이제 m이잖아. 모평균 m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보는 거야. 모평균 m에서 이 x바는 표본 평균이야. 표본 평균에다가 이 실내 구간의 길이에 해당하는 실내 구간의 이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오른쪽은 더해주고 왼쪽은 빼줘서 그 사이에 모평균이 존재할 거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두 종류가 나오는데 실내 구간을 써라 하면 어디서 어디 사이다 둘 다 이꼴이 있는 거야. 어디서 어디 사이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고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 하면 2 곱하기 루트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된다. 이게 지금 하고 싶은 추정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한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오늘 배운 거 오늘 배운 건 짧아. 이제 통계가 다 끝난 거고 이거 바탕으로 지금 내가 문제를 띄워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오늘 배운 거를 배운 적 있는 사람? 배운 적 한 번도 없어. 태어나서 처음 배워. 그러면 처음 배워가지고 50% 정도만 맞춰도 굉장히 뛰어난 거거든. 한번 보자. 어떤가 상태가. 자, 문제 올렸습니다. 지금 풀 시간을 줄까 아니면 하나 정도는 풀어줄게. 빵점 방지용으로 알겠지? 선생님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 한 번에 확 지웠어. 자, 1번 문제를 보면 1번 문제부터 해볼까? 1번 문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정규 분포 n이 50,16을 따른다 이거야. 그치? 근데 우리가 정규 분포 표시할 때 n은 n,가 시그마 제곱이라는 데 있지. 이걸 바탕으로 얘를 쳐다보면 n이 50이라는 걸 알려준 거고 시그마가 4라는 걸 알려준 거야. 맞아요? 이렇게 적어놔야 돼. 근데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뽑았더니 여기서 이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은 거야. 표본을 뽑았더니 얘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야. 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얘가 50,2를 따른다는 거야. 이랬을 때 표본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이 표본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온 거야 지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표본을 뽑으면 이 표본의 정규 분포는 이렇게 된대죠. n, 어떻게 돼? 시그마 제곱 나누기 n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이 공식 그대로 써주면 되지. 어떻게 쓰면 돼? 이제 잘 봐봐. 시그마 제곱이 지금 뭐야? 시그마 제곱이 지금 16이잖아. 근데 n분의 시그마 제곱이 2라는 거야. 그러면 n분의 시그마 제곱인데 이게 n분의 시그마 제곱이 16이야. 이거의 값이 얼마라는가? 2라는 거야. 이제 따라주면 되지. 그럼 n은 어떻게 돼요? n은 이거하고 이거 자리를 바꾸니까 2분의 16이 되고 약분하니까 2분의 16은 얼마냐? 약분하면 8이지 8. 그 정답이 8. 문제 엄청 쉽지? 설명 들으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간단해요. 그냥 이 공식 이어서 넣어주고 그냥 풀어주면 돼. 그래서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확률과 통계에서 확률은 좀 어려운데 통계는 쉬웠어. 그래서 애들한테도 막 우리끼리도 야 확률은 포기해도 통계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통계는 그냥 점수 주는 거야 막 이랬다고. 왜냐하면 그냥 이 공식 이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통계학과가 있잖아요, 과가. 그런데 통계학과 같은 데 가면 이게 굉장히 착시 현상을 많이 일으킨대. 우리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건 그 정도 수준까지는 이제 뭐 인식 잘 못하고 문제만 잘 풀면 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 풀어줬으니까 그렇지. 자, 풀 시간을 지금부터 줄게요. 자유롭게 쉬는 시간도 좀 하고 지금부터 잠깐 풀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봐. 설명 태어나서 이 부분 설명 처음 듣고 풀었는데 반타자랑 엄청 뛰어난 거니까 풀 시간 잠깐 줄게. 이거 잠깐 중단시키고